뭐 이러면서 이제 1월 중순 넘어가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집권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2기 집권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호의적이죠.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에다가 중국을 배제한 중국 견제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월요일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드렸었죠.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선업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미국 내에서 조선을 건조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 산업 비중에서는 한 3에서 한 6%? 진짜 많이 봐도 한 6% 정도 돼요. 그리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은 한 1% 정도? 전 세계 건조 능력에서는 미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중국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의 능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쪽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해지면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중국을 왜 저렇게 견제를 하느냐를 지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1470원, 80원대까지 올랐었던 요 환율이 조금 꺾이는 그 영향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조선업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조선업이 일주일 동안 계속 강세를 좀 이어갔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필리조선사를 인수한 하나그룹주들,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필두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성강밴드나 태강, 동성화인텍이 연중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후발주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주 월요일날 드렸던 애들이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였었죠. 차트로도 이제 지난주 초반에 강세 출발을 했던 게 그대로 또 이어지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 이어졌고, HD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아마 연중 최고가를 다시 또 써내려가는 흐름들을 이어갔을 겁니다. 월요일날 딱 방송 드리고 나서 시가 상승 출발했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강세를 또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주요한 모습들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모두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채팅창을 지금 봤네요. 한동안 채팅창을 보고 이렇게 방송을 안 하다가 채팅창을 보게 되니까 이것도 되게 반가운 일이네요. 뭐 좀 무겁게 출발은 합니다만 내용들은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선업에 대한 시각을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미 내용들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콕 집을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역대 조선소 개수는 한 410개? 414곳으로 전체적으로는 뭐 2위에 해당이 되지만, 거기에서 조선 쪽에 특히나 이제 선박 쪽을 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수주나 건조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어서 점유율로도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체 미국 산업 중에서도 한 6% 정도에서 낮게 잡으면 한 3% 정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도 전체 점유율, 그러니까 전 세계 수주 시장, 건조하는 시장에서도 비중 자체는 1%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미국 조선소 중에 수주 잔고를 보유한 게 한 21개사인데, 이미 이제 선박 예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늦춰지거나, 해운업, 선박업, 조선업 이런 쪽들이 다 지금 재작년부터인가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파업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미국은 그게 좀 더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조선소 능력이 좀 필요한 건, 중국 군함 자체가 70%가 이미 2010년 이후로 진수가 된 상황이라서 미국 해군의 75%가
이미 2010년 이전이었고, 뭐 중국은 2010년 이후가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신형 해군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은 편에, 미국은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보면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 거예요. 이전으로는 이제 중국이 조금 미국이 강세였다면, 신형 전함에서는 뭐 능력치야 뭐 미국이 높긴 하겠지만 이게 좀 달라져요. 10년 이전과 이후가 지금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앞에 이 10년 그리고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 자체적으로도 건조함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제 한국이 하나엔진 포함해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들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업체보다 이제 대형주들이 선호업체가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K존수법이죠. 존수법 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지 않는다, 둘 중에 선택을 해보면, 개정이 된다면 우리한테도 호재가 되지만, 개정이 되지 않다면 이 K존수법이라는 게, 존수법이라는 게 실제 미국 내에 조선소에서 만든 요걸로 채우겠다. 최근에 이제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쪽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자국 내에 고용을 창출하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또 환산을 하겠다라는 주의잖아요. 그러면 존수법이 개정이 된다면 미국 쪽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필리 조선소가 그걸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하나그룹 쪽에서도 그걸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한 거고요. 만약에 개정되지 않는다라면 마찬가지로 필리 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가장 지금 상단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좋은 이유는 앞서서 이제 제가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업체를 먼저 선호를 할 거예요. 어쨌든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존 설비에서 최대 효율을 가능한 건 이제 현대중공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하나그룹 쪽도 지금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빠르게 그걸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하나오션의 이제 거제 사업장에서 최근에 12조, 20조 원 중에서 MRO 사업 쪽에서 20조가 이제 창정비 수입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 방향이 조금 풀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이 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개정되지 않는다라도 지금 하나그룹 쪽에서의 진출 방향,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의 선조 능력으로 인해서 요 관련주들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선업이 먼저 가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실적이 좀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23년 후반부부터 조선중공업 이런 쪽들이 실적이 우상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거의 뭐 100%, 많이 오른 건 한 250% 정도 전년 대비 올랐으니까, 조선기자재가 조금 빠르면 이제 하반기, 이제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실적이 폭발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성광밴드나 이런 애들이 뒤늦게 그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업이 하나를 더 여기서 덧붙이자면, 환율.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들은 호재인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달러 대금을 받는 쪽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가를 환산할 때 대당 만드는 개수에 대비해서 그 단가를 또 올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선소는 후판 가격이 갑자기 인상을 하게 되면, 지난번 같이 작년 같이 23년 같은 경우는 호실적은 나왔는데 후판 가격이 같이 오르니까 원료 비용 자체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조선소에서는 미리 물량을 많이 떼온 거예요. 중국 쪽에 후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거기 가격은 한 3년에서 2년 정도를 세이브 해놨는데, 여기에서 원 달러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얘네는 달러 대금을 헤비테일,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조선 건축을 하게 되면
네, 건물이라고 지어지면 초반에 달러 대금에 대한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 않죠. 근데 조선소는 30%뭐 30% 받다가 한 40에서 50% 정도는 마지막에 건조를 마무리하면서 받게 되는 헤비테일 방식이에요. 헤비테일. 네. 꼬리 부분에서 많이 받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고 마지막에 인도를 하면서 받는 형태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지금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헤비테일의 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금을 달러로 받게 되면 지금 1,400원대 단가보다 지금 1,470원, 1,480원이니까 거의 100원가량이 더 오른 거예요. 네, 금액적으로는 거의 한 1,000억 이상은 더 받을 거예요. 많게는 한 3,000억 이상 받는 애들도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는 거의 1,000억에서 3,000억을 꽁으로 먹는 거예요.